오늘은 키위가 맛있는 나라 뉴질랜드로 한번 가볼게요. 한동안 뉴질랜드 뉴스에 헤드라인이 도배했던 이야기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섬찟하죠. 오클랜드 수트케이스 살인 사건이에요. 게다가 우리 한국계 이민자가 연루돼서 우리나라 뉴스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재판이 얼마 전에 끝났고 제가 리서치를 정말 심도 있게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사건인 걸 아니까 저에게 DM도 많이 왔었고, 많이는 아니고 2분 왔어요. DM도 왔었고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셔서 조사를 좀 열심히 해봤고요. 특히 더 촘촘하게 디테일까지 싹싹 긁어보았고, 아마 이 사건을 아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디테일도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클랜드 클랜던에 사는 톰 아저씨는요, 트레이드미라는 웹사이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뉴질랜드에서 아주 유명한 국민 사이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당근이랑 번개장터랑 직방에 사람인까지 몽땅 합쳐놓은 온라인 마켓이에요. 뭐든지 다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장소다. 톰이 구매한 건 바로 창고 유닛 1개입니다. 세이프 스토어 66번 방인데요. 정확히는 그 창고 안에 있는 물건들 있죠. 보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물건들을 낙찰받은 거예요.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특히 북미나 호주, 뉴질랜드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에 가면요, 셀프 스토리지라는 그 창고 임대업이 엄청 발달해 있어요. 규모는 가로 세로 한 1m, 거의 작은 락커죠. 그런 것부터 해서 큰 건 한 10m까지. 웬만한 방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보통 이민자들을 보면 본국을 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필요한 사람들이 쓰거나, 혹은 집에서 필요 없는 물건, 너무 오래됐어, 부모님 유품이야, 근데 이런 걸 당장 버리긴 좀 아깝잖아요. 그런 물건들을 갖다 둡니다. 요즘엔 우리나라에도 이런 임대형 창고가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캠핑 장비 같은 거 보관을 하고. 근데 만약에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돈을 안 내. 근데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경매를 하지? 네, 그게 또 재밌는 포인트기는 해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돈을 안 내요. 물건도 안 찾아가. 그럼 창고회사 손해 아니에요. 빨리 방 빼고 다른 사람 받아야 되는데, 다른 손님 받아야 되는데. 재밌는 게 구매자들은,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창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뭐가 걸릴지 몰라. 이건 창고 회사마다 다른데요. 직접 사람들이 불러서, 자, 이쪽으로 모이세요. 오늘은 5번 창고 경매합니다 하고서 문을 진짜 조금만, 요만큼만 딱 열어주고 대충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경매에 참여를 해야 돼요. 랜덤박스, 맞아요. 아니면 트레이데미 같은 사이트에서 한 사진 몇 장 보여주고 경매를 바로 시작합니다. 창고 경매 그런 거 예능 프로도 본 것 같은, 맞아요, 스토리지 워인가? 그 미국의 그런 예능이 있어요. 시리즈로 나왔어요. 완전 복불복이죠. 랜덤박스. 어떤 창고는 금은보화가 나올지도 몰라. 실제로도 엄청 값나가는 골동품이 나온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떤 창고는 폐기물 처리 알바하는 거죠. 그런 기분이 나겠지. 다 쓰레기면. 어쨌든 가져가긴 가져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든지.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낙찰받아서 되팔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세이프 스토어라는 창고 회사에서 유닛 1개를 경매에 딱 내놨어요. 클랜던에 사는 톰이라는 남성이 낙찰을 받았는데요. 톰은 가명입니다. 톰은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트레이드미에 올라온 사진 5장을 봤어요. 사진 딱 보고, 이거는 생활용품이 맞네. 돈이 좀 되지 않을까? 혹시 저기 조상님이 물려준 다빈치 작품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쭉 사진을 보고 스캔을 했죠. 보통 그런 경우는 있대요. 가구가 많다. 그럼 이삿짐이구나. 가구가 좀 비싼 걸 수도 있겠네? 아니면 공구가 많다. 톱이랑 이런 전기톱 이런 거 있고 망치 이런 게 있어. 그럼 목수가 쓰던 건가? 저런 공구들은 또 돈이 되겠네. 그 정도는 이제 파악을 미리 하는 거죠. 사진 보고서. 톰은 들뜬 마음에 경매에 참여를 했습니다. 시작가는 $1. 근데 점점 참여자가 늘면서 가격이 올라가더니 결국에는 톰이 401 뉴질랜드 달러, 오늘 달러는 다 뉴질랜드 달러예요. 하나로 34만 원에 탕탕탕 낙찰을 받았어요. 며칠 뒤에 2022년 8월 11일에 톰은 낙찰받은 창고에 가서 SUV 뒤에 네모난
박스 있죠. 큰 거. 차가 질질질 끌고 가는 거. 그거 하나 빌리고 회사에 휴가도 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뭐가 있을까? 집에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세이프 스토어 파파토에토에 지점으로 갑니다. 아니 뭐 시크릿 박스 뜯는 기분 아닐까요? 두근두근 창고 문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딱 봐도 그냥 가정집 살림 같았어요. 선반이랑 상자랑 뭐 거울, 큰 쓰레기 봉지 안에 옷이 꾸역꾸역 들어가 있는데 눈에 띄는 건 아시아계 가족 사진.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듯했습니다. 그냥 생활용품이네. 근데 톰 아저씨 눈에 유독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까만 비닐에 쌓인 여행 가방 2개. 무게는 각각 한 10에서 15kg 정도. 근데 가방을 한번 들춰보니까 이 바닥에 뭔가 까만 게 바삭바삭바삭바삭. 아이씨 깜짝이야. 바퀴벌레였어요. 4년 동안 이거 보관하고 방치했다고 하더니 벌레까지 득실해? 나 이거 오늘 뽑기 조졌네 이거. 톰은 대충 바퀴벌레 밟아서 죽여버리고 짐을 하나씩 하나씩 빌려온 트럭으로 옮깁니다. 트레일러로. 그리고는 다시 한 15분 정도 운전해서 톰이 아이들이랑 여자친구랑 살고 있었거든요. 그곳으로 갔어요. 집 차고에 짐들 하나, 2개 잘 보관해두고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지. 아유 힘들다. 샤워나 할까? 집 안에 들어와서 옷을 벗었는데 이상한 냄새 나는 거예요. 옷에서. 나 짐을 나를 때는 힘들어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몰랐는데 다 정리하고 보니까 이 냄새가 너무 고약해. 다시 차고로 가서 이 어디에서 나는 냄새인가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그 가방, 여행용 가방 여기에서 나는데 젓갈색의 큰 가방 하나 또 작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이 가방이요 2개 다 잠겨 있었거든요. 톰은 비밀번호 한번 알아내보자. 어차피 1번부터 999번까지 아니에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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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보는데 아휴 안 되겠다. 답답한 거예요. 이거 찢어버릴까? 어차피 이거 더러운데 냄새도 나고 다시 팔 거야? 내가 쓸 거야? 칼로 그냥 벅벅벅 가방 패브릭 부분을 찢어서 열었는데 붉은색 핑크빛 봉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칼로 찢어보자. 또 다른 비닐봉지가 있는데요. 다시 또 찢으니까 비닐이 하나 더 있어요. 총 3겹이에요. 근데 하나씩 찢을 때마다 이 코를 찌르는 악취가 점점 심해지고요. 또 봉지에 하얀색 얼룩이 보이는데 마치 치즈가 녹은 것 같은 그런 자국이었습니다. 탐은 이게 뭐지? 쥐가 죽었나? 그냥 버릴까? 하다가 끝까지 열어보기로 하는데요. 혹시 모르잖아. 난 정말 이 안에 든 게 뭔지 정말 궁금해. 아무것도 몰라. 마지막 비닐을 칼로 쓱 찢는 순간에 탐은 헉 하면서 이 사람 다리 아니야? 아이 시신이 봉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게 현장이에요. 탐의 집에서 발견된 거죠. 2022년 8월 11일 오전에 경찰이 도착했는데요. 탐은 경찰차 보자마자 막 2팔을 흔들면서 여기 가방 2개요. 큰 가방은 본인이 반쯤 이미 열어봤어요. 작은 가방은 내가 이거 어떻게 손대.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뒀죠. 사람 몸이랑 비슷한 형상을 봤습니다. 경찰이 확인을 하는데 정말 어린 아이의 시신이었고요. 그 옆에 작은 가방에서도 또 다른 어린아이 시신이 발견됐어요. 두구가 나온 거예요. 두구가. 바로 오클랜드 병원으로 옮겨서 CT 촬영도 하고 부검도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한국계 9살 조유나 양과 6살 민우 군이었습니다. 남매예요. 둘은 이 부패 상태를 봤을 때 같은 날 죽었구나. 그렇게 추정이 됐고요. 유나의 키가 121.5cm였어요. 체중은 13.8kg. 근데 이 두 시신이 창고에서요. 무려 4년 동안 방치돼 있었거든요. 4년? 그동안 체액이 많이 빠진 상태라서 실제 체중은 아니라고는 합니다. 사망 당시 체중은 아니라고 해요. 유나는 검은색 긴 머리카락에 자연 치아가 있었고요. 한 손은 가짜 손톱이 몇 개 붙어 있었어요. 이 어린 나이에 손톱 이런 거 얼마나 관심 많았겠어요. 그렇게 놀았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옷을 다 입고 있었고요. 속옷도 입고 있었고 또 후드에
자켓을 입고 이때 지퍼를 끝까지 잠궜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요. 부검이가 이 지퍼를 내려보려고 했어요. 부검해야 되니까. 근데 이 지퍼가 녹이 슬어서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여전히 과거에 멈춰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냄새가 진동했을 텐데 진동 안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또 동생 민우는요, 웬즈데이라고 적힌 속옷을 입고 있었어요. 마찬가지. 민우도 자켓까지 다 입고 있었고, 남매 시신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비교적 보존이 잘 돼 있었어요. 보통 같으면 이미 부패해서 백호라 됐을 거 아니에요. 산속에 방치되었다? 뼈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햇빛이 안 들어오는 좀 서늘한 창고에 있었고, 봉지를 3겹이나 싼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랑 접촉이 덜 된 거죠. 그래서 피부가 약간 미라화 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 피부가 휴지처럼 아주 이렇게 얇고 건조하게 좀 말라 있었다고 합니다. 또 봉지를 3겹이나 감싸면서 그런 냄새들이 밖으로 안 나온 것으로 보여요. 자, 부검이 스테이블스 박사는요, 이건 살인입니다. 외상을 봤을 때도 둔기에 의한 폭행 흔적도 없고요. 뼈 손상도 없어요. 어디 뼈가 부러지거나 골절도 없고, 그렇다고 자연사일 가능성도 낮아요. 이 남매가 동시에 같은 시간에 자연사하는 일이 얼마나 흔하겠어요. 그런데 아이들 몸에서 약물 반응이 나온 거예요. 둘 다. 노르트립틸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약이 원래 우울증이나 신경통에 쓰이는 약인데 성인에게도 위험하대요. 의학계에서도 처방할 때도 이 모니터링은 빡세게 하거든요. 그러니 아이들에게서는 애초에 나오면 안 되는 약이죠. 어른들에게도 위험한데 왜 이게 아이들 몸에서 나와? 그것도 2명한테 동시에. 아이들이 얼마나 복용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치사량에 가까웠을 것이다. 추정컨대 이 약을요, 누군가 아이들에게 고의적으로 많이 먹였을 테고, 아이들이 의식을 잃자 아니면 좀 해롱해롱해진 상태에서 질식이나 뭔가를 이용해서 교살 같은 다른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게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지켜야 할 부모가 누구고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수사팀은 가장 먼저 창고 낙찰받은 톰 아저씨 조사했죠. 처음 발견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깨끗했어요. 신고도 바로 했고, 오히려 톰이 아니었다면 시신 발견 못했겠죠. 그러면 이 가방을 창고에 맡긴 사람이 누구냐? 추적을 해보니까 바로 아이들, 유나 민우의 엄마 42세 이하경 씨였습니다. 한국계 뉴질랜드인이에요. 수사팀은 이하경 어딨냐? 그리고 아빠는 어딨어? 아버지 조이안 씨는 5년 전에 이미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럼 남은 보호자는 이하경 뿐인데 지금 어디 있어? 추적을 해보니까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왜 갔어? 그냥 잠시 들어간 건가? 여행인가? 아니요. 4년 전에 한국에 가서 안 돌아왔어요. 아이들 살해하고 도주한 걸까요? 뉴질랜드 경찰은 바로 대한민국에 수사협조 요청을 하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2018년 7월에 한국에 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때도 아마 한국 뉴스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 시기는요, 창고 계약하고 나서 불과 한 달 만이거든요. 계약하자마자 짐 보관하고 뉴질랜드 짐 좀 정리 좀 하고 바로 출국한 거예요. 이게 그냥 출국일까? 도주한 걸까요? 한국 경찰은 얘도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 아니에요. 즉시 협조하겠습니다. 하고서 이하경을 수소문 하는데요. 그랬더니 울산에서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임대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양부모 아니에요. 친부모예요. 자기 핏줄 맞아요. 재혼한 아이들 아니에요. 즉시 체포됐고요. 2022년 11월 29일에 뉴질랜드로 송환되는데요. 뉴질랜드로 오는 비행기에서 범죄자니까 그 옆에 형사가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하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고발당했어요. 저는요, 아이들이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해서 시신 묻으러 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는 알지만 상관없어요. 전 그런 짓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도 남편이랑 아이들이 있는 뉴질랜드에서 죽고 싶었어요. 아니, 엄마가 아이들이 죽은 걸 안다고? 아는데 방치해두고 몇 년 동안 한국에 있어요? 혼자서? 근데 자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찾노? 그러니까 찾아야지. 아이들이 지금
실종됐어. 찾아야지. 근데 심지어 죽은 것까지 알고 있대요. 뉴질랜드에서 이하경은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심리에 나오는데요. 판사 앞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무죄예요. 제 무죄를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세상 억울하다고. 그 판사가요.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나요? 네, 저는 엄마입니다. 그게 유일한 증거죠. 남편은 떠났고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게 제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제 무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지만 증거는 있습니다. 저는 엄마입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들의 행방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주 당당해요. 법정에서 이제 깜빵으로 이송할 때도 판사 눈 똑바로 보면서요. 저는 무죄입니다! 소리치기도 하거든요. 정말 억울할까요? 정말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랐을까? 뉴질랜드에서는요, 범죄자 신상 공개를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강력 범죄는. 근데 처음에는 유나랑 민우 신원이랑 또 이하경의 신상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하경이랑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고요. 살자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호소했는데 법원에서 처음에는 이하경의 손을 들어줬어요. 또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니까. 하지만 2023년 7월에 이하경 신상이 공개됩니다. 사람들은 뉴질랜드 교민들 특히 뉴질랜드에도 한국 교민들 되게 많지 않아요? 많다 해도 근데 반다리만 건너면 다 알아요. 교민들 깜짝 놀랐죠. 어머 저 여자 자스민 맞지? 이름이 근데 이하경이라고? 아닌데? 이지윤인데? 지윤이 아니야? 지윤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것도 아이들이 살해됐을 딱 그 시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하경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아주 무섭죠. 이름까지 바꾸고 도주를 했다고? 근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 자, 그러면 이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1980년생이고요. 93년도에 13살 때 가족들하고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어요. 오클랜드 걸스 그래머라는 학교에 다니는데요. 그런데 이하경이 1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좀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가족들 충격이 좀 컸다고 합니다. 이때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학교에 들어갔고요. 호텔 경영학 학위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다시 오클랜드로 돌아온 거예요. 이하경은 기독교인이거든요. 주일학교, 교사 활동까지 하면서 열심히 신앙심을 키웠는데 여기서 운명처럼 남편 조이한 씨를 만납니다. 2006년 5월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오클랜드 공항에서 근무했거든요. 이하경은 호텔에서 근무했고 둘이 맞벌이를 하다가 2009년 9월에 딸 유나가 태어났고 2012년 3월에 둘째 아들 민우가 태어났습니다. 이때 이하경은 직장 그만두고요. 나는 이제 아이들 키우고 육아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잘 지냈다고 해요. 친정은 뉴질랜드죠. 거리가 좀 멀어서 자주 왕래를 하진 않다가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친정어머니가 이하경 집에 와서 몇 주씩 손주들을 돌봐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봤을 때는요. 정말 좋아 보였고 아무 문제 없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태어난 뒤에는 이 파파토에토에 아이들 시신 보관한 그 창고가 있는 지역이 파파토에토예요. 여기 있는 하우스를 렌트해서 이사를 가요. 특히 사위 이한 씨가 평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하경의 어머니가 제 딸도 딸이지만 사위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케미가 얼마나 좋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위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되게 인품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아이들도 건강하고 밝고 착한 친구들이었고 특히 아들 민우가 아빠를 정말 좋아했대요.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걸 보면 아이들이 엄마랑 놀기보다는 좀 아빠랑 더 다정해 보였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파파토에토의 사우스 스쿨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메리 선생님은 저는 유나를 5살 때부터 봤습니다. 너무 예쁘고 활기찬 소녀였습니다. 동생 민우는 너무너무 예쁜 짓만 하는 멋진 아이였습니다. 이 부부가 교육에도 진심이었거든요. 아이들 교육에도. 특히 민우가요. 언어 장애랑 구개열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하경은 선생님, 우리 아들 왕따 당하는 일 없겠죠?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민우 친구들하고 잘 지내요. 겉보기엔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로운 집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 3월에 비극이 닥치는데요. 이하경이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해가지고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애들 아빠가 식도암이래. 어떡해? 죽으면? 나랑 애들은 어떻게 살아? 막 펑펑 울면서 막 오열을 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겠죠. 앞날이 막막하고 아이들 아직 어린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제 아이들 손 제일 많이 갈 때야. 남편 이한 씨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요. 가망이 없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부부는 혹시 한국에 가면 수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희망을 걸고 잠시 한국 병원에 왔는데 결국에는 안 된다.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요. 중환자실에서 지내는데 이때 가족이 이제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하경은 아이들 돌보면서 남편도 챙겨야 돼. 남편 언제 죽을지 몰라. 경제적인 부담, 정신적인 압박. 점점 우울해하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제가 요즘 잠도 못 자고요. 너무 우울하고요. 어지럽고 많이 힘들어요. 당시 의사가 처방해준 약 성분이 노르트립틸린이에요. 60정. 이 성분이 아이들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하경의 지인들, 심지어 막 어머니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남편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 거야. 따라갈 거야. 살아서 뭐해? 다 같이 죽는 게 나아. 애들하고 다 죽어버릴 거야.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많이 무너졌겠죠.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얼마나 등골이 서늘하겠어요. 엄마는 막, 에휴, 이거 사.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가 널 위해서 기도해줄게. 딸을 좀 챙겨줍니다. 그때는. 어느 날은요. 병원에 있어야 할 남편이 사라졌어요.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하경 차를 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병원은 완전 비상. 간호사들은 막 혹시 이한 씨가 땀만 먹고 극단적인 선택하려는 거 아니에요? 막 난리가 났고요. 그 와중에 이하경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죽으면 나도 우리 애들하고 다 같이 죽을 거야. 빨리 돌아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왔어요. 너무 안타깝죠. 가족이 아프면 주변도 같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하경은 많이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이하경은요.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아빠가 아프다. 아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빠가 하늘나라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친정어머니가 아이들 돌봐주면 이하경은 병원으로 가요. 남편 병간호 하다가 아이들 잠들었을 때 그때쯤 집으로 돌아오는데 절대 아이들 눈치채지 못하게 했어요. 자, 문제는요. 아니, 병원에 있는 이한 씨, 나 오늘 내일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안 데리고 와. 그래서 이한 씨의 형제가 이하경에게 아니 그 애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아빠를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만나게 해야죠. 언제까지 숨길 겁니까? 이렇게 설득을 했대요. 뭐 그 이후에 얼마나 아이들이 아빠와 시간을 보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이하경은요. 철저히 남편의 병을 숨겼어요. 아이들에게는. 지인들에게는 얘기해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숨기고 아빠가 하늘나라 언제 갈지 몰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이한 씨는 식도암 판정받은 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죠. 장례식도요. 그냥 가족들끼리 조용히 모여서 한 대여섯 명만 모여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하경은 어머니에게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엄마가 애들 데리고 집에 있어. 아니, 그래도 아빠 모습은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 싫어. 엄마 애들 데리고 있어? 뭐 제가 얼마나 그 유족들의 심정을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집은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별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아빠 한국 갔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 일단 이거는 이하경의 선택이니까 아이들이 조금 크면 알려줘야겠다. 뭐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아이들이 할머니가 손주들 데리고 집에 있었어요. 장례식 하는 동안에. 근데 할머니도 얼마나 슬퍼요. 아이들만 쳐다봐도 눈물이 막 툭툭툭 흐르는데 이렇게 울면 애들이 물어보겠지. 할머니 왜 울어? 슬퍼?
애들이 눈치챌까봐 꾹 참으면서 막 이러면서 최대한 이렇게 애들 안 쳐다보려고 하고, 그러고 며칠 뒤에 애들 손잡고 이한 씨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때도 아이들은 몰랐어요. 그냥 할머니 가자 하니까 따라간 거지. 이렇게 장례식이 끝나고요. 이하경은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이 학교로 갔어요. 선생님, 그 애들이 당분간 학교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도 얘기를 안 했어요. 학교 선생님에게도 아이들 아빠가 사망했다 얘기 안 하고 그 학교 공식 기록에도 여전히 조희안 씨가 살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하경은요, 아이들 데리고 어머니랑 호주 골드코스트로 여행을 가요. 장례식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뭐 기분도 울적하니까 뭐 여행하면서 마음 정리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때도 어머니한테 비행기 앉아가지고 나 애들하고 같이 죽어버리고 싶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동안에 하도 딸이 죽는다 이 소리 하니까 짜증나죠. 지치죠. 이번에 어머니가 야,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 애들은 내가 돌볼 거야. 얼마나 이런 말을 자주 했으면 어머니 입에서 자기 딸한테 너 혼자 죽어라 이렇게 튀어나왔을까요? 그러자 이하경은 농담처럼 엄마는 영어도 못하면서 어떻게 애들을 돌보겠어? 그렇게 모녀가 그냥 피식 웃으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냥 죽겠다, 애들하고 같이 다 죽고 싶다 이걸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이때부터 이하경은 이 남편이 없다,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 좀 놓습니다. 엄청난 소비를 해요. 그리고 여행. 그러니까 소비랑 여행으로 마음을 달래려고 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법원에서 공개된 건데요. 갑자기 그래프가 팍 뛰죠. 이게 남편 사망 전과 후예요. 사망 전에 물론 돈 쓸 시간도 없었겠지만 이게 소비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죽고 나서 몇천 %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한번 호주 여행 갔다 왔죠. 며칠 뒤에 또 애들 데리고 호주로 가요. 또 12월에는 한국으로 가요. 한국 가서 2개월 동안 휴가를 보내는데 고급 호텔에서 32,000 뉴질랜드 달러, 한 2,600만 원에 씁니다. 뭐 2개월 동안 한국에서 지낸다, 아이들 둘이랑. 그러면 2,600. 그래도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4월 달에 다시 돌아와서는 잠시 애들 학교에 갔다가 또 뉴질랜드 북섬에 타우포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 힐튼 호텔에서 머물렀고, 그 다음 달 5월 달에 또 호주 골드코스트로 가요. 거기도 힐튼 호텔 48층에 꽤 좋은 객실에서 지내고, 마지막으로 여행을 갔던 게 2018년 6월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퀸스타운으로 갑니다. 여기도 힐튼 호텔. 힐튼 되게 좋아했나 봐요. 이렇게 퀸즈타운으로 아이들하고 갔던 게 마지막이고요. 한 달 뒤에 창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돈을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가 뛸 정도로 많이 썼어요. 이하경이 부자일까요? 돈이 많았을까? 그래서 남편 잃고 이하경 직장도 없어요. 돈 펑펑 쓰고 뭐 그럴 여유가 생긴 걸까요? 사실은 남편 사망보험금 33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한화로 2억 7천만 원. 이 돈 받았을 때도 이하경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자 생각해보세요. 싱글맘이 됐어요. 남편이랑 사별을 했어. 아이들이 어려. 돈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든 아껴 쓰고 아이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서 어떻게 지내야 하나, 집은 어떻게 사야 하나, 그 궁리로 가득 차고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하경이 뭐라고 했냐? 나 이 돈 다 쓰고 애들하고 죽어버릴 거야. 지인들은요, 하경이가 너무 슬퍼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사랑하는 사람 잃으면 저런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 1월 달에요. 왜 제가 앞서 아이들이랑 같이 한국에서 2달 살았다 얘기했었죠. 고급 호텔에서. 이 시절에 이하경이 우연히 친구를 만났어요. 한국에서. 뉴질랜드에서 알고 지내던 진아 씨였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뉴질랜드도 아니고 한국에서 이렇게 마주칠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진아 씨는 반가운 마음에 어머 하경아, 그땐 지은이었겠죠. 지은아, 너 한국에 있었던 거야? 아니, 너 SNS는 왜 다 지웠어? 너 연락 안 돼서 걱정했잖아. 이하경은요, 친구들에게 말도 안 하고 온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진아 씨는 엄청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예전에 뉴질랜드에 있을 때 남편이 암이다, 지금 병원에 있어, 시한부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럼 병문안에 갈게 했더니 아니야, 오지 마, 괜찮아. 거절했어요. 또 이한 씨가 사망했다 소식 들었을 때도 장례식은 가족끼리 할 거야. 초대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하경의 SNS 계정이 아예 삭제돼 있는 거예요. 카카오톡 아니면 뭐 인스타 같은 거겠죠. 이하경이랑 연락이 아예 안 돼. 아이들은 학교에도 안 나와. 걱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마주친 거예요. 너 여기 있었어? 그렇게 잠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진아 씨가요.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같이 지낼 때 이하경에 대한 조금 독특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하경이랑 진아 씨랑 또 다른 친구랑 브런치를 먹으러 갔대요. 근데 그때 했던 대화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친구들끼리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는 남편이랑 애들이랑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장난삼아 물어본 거예요. 그냥 아줌마들끼리 대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왜 구해? 그 인간을 내가 왜 구해? 당연히 우리 애들이지. 진아 씨도 우리 애들 먼저다. 근데 이하경은 난 남편인데? 아이들보다 남편이 먼저지. 그래서 약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구나. 진아 씨가 느끼기에는 하경이는 남편은 끔찍히 아끼나 보다.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장난스러운 질문이고. 근데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섬뜩하죠. 남편은 사랑하는 마음 알겠어요. 남편은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아이들도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 아니에요? 남편이 있든 없든 이하경은요, 계속 아이들이 나에게서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죽어버리자 이런 말 하니까 이하경은요, 한참 여행 많이 다닐 때 남편 죽고 나서 호주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근데 친구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여기 오는 비행기가 추락해서 다 같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친구는 너뭐 그런 소리를 해. 하경이가 정말 힘들긴 힘든가 보다. 얘가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진심에 가까웠던 거죠. 너무 무섭지 않아? 나는 제 주변에 친구가 나 애들하고 다 죽어버릴 거야. 비행기 추락했으면 좋겠어. 나 이런 말 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너 병원에 가봐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안부가 걱정될 것 같아. 이렇게 지인들은 그래도 하경이가 슬퍼서 힘들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했는데 한 사람은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하경의 정신과 닥터. 이 의사는 이하경과 한 5번 정도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하경 늘 하는 말이 아이들 죽이고 저도 죽고 싶어요. 죽을래요. 의사는 빨리 아이들하고 학교에 아빠가 죽었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아이들도 알아야 합니다. 학교에 얘기해서 도움을 좀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하는데요. 끝까지 말을 안 했어요. 학교에는 또 여행 가요. 한국으로 이사 갈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왜 외국에도 그런 거 있거든요. 가족끼리 여행 가거나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요즘에? 체험학습계? 이런 거 내면 출석 안 해도 되거든요. 이런 어린 아이들은. 그런 거 낸 거죠, 계속. 그리고 이하경이 본인 말로는 전부 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남편이 병에 걸려 죽은 거? 나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거? 나 때문이야. 민우가 언어장애랑 구개열? 나 때문이야.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슬픔을 몰라야 해. 여기 사로잡혀 있었대요. 그러다가 2018년 6월 27일에 아이들과 이 씨가 실종됐어요. 다 같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하경은 어머니 만났어요. 또 남편 이한 씨의 형제도 만난 적 있었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에는 연락이 안 돼요. 이하경이 의도적으로 연락 다 피하고 전화번호 바꾸고 SNS 계정 없애고 아이들이 실종된 6월부터는요. 그 누구도 이하경의 소식을 몰랐습니다. 사망한 이한 씨의 브라더 지민은요. 어느 날 하도 이하경이랑 연락이 안 되니까 찾아갔어요. 아이들이 잘 있나 걱정돼서 갔는데 가족이 없어요. 아이들도 없고 이하경도 없고. 그래서 이하경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사돈어른 집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나요? 애들하고. 아유 나도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한참 여행하더니 이사를 간 건지 여행을 간 건지 저도 연락이 안 됩니다. 결국엔 어머니가 한국 영사관에 찾아가고요. 경찰에 신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에이, 이하경 씨 한국으로 떠난 걸로 나오네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 애가 애들 데리고 한국 갔나 보다. 아무 말 없이 떠났구나. 당연히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고 혹시 잘못된 선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이하경이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엄청 살갑게 지내던 타입은 또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연락도 하고 싶으면 하고 몇 달 동안 잠수 탄 적도 있고 남편 죽고 나서는 성격도 되게 예민하고 까칠해가지고 소리 막 빽빽 지르고요. 막 애들한테도 소리 막 지르고 제멋대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겠지. 네가 원하는 곳이라면 네가 안정을 찾는 곳이라면 괜찮다. 여행하겠지. 이건 이한 씨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이하경과 아이들 소식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무도 몰라. 4년이 지났어요. 저도 4년까지 소식을 몰랐다는 건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솔직히. 이건 경찰이랑 학교에서 제대로 실종으로 접수하고 수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4년 지나서 2022년 6월이 됐어요. 이하경 어머니의 집으로 전화가 한 통 딱 왔는데요.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집사님, 그 한국에 있는 어떤 의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집사님 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병원에 누가 입원해 있대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대요. 워낙 그런 게 많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통화를 했는데 엄마, 딸, 이하경의 목소리가 맞았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어머니는 바로 어디야? 한국이야? 아이들은? 유나, 민우 어딨어? 그러자 이하경이 아주 차가운 말투로 엄마, 나한테 아이가 어딨어요? 어머니는 애가 미쳤구나. 아, 그래, 미쳤구나. 그래서 너가 지금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구나. 이제 아이들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거예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일단 어머니 한국으로 가야죠. 딸이 병원에 있다는데 손주들 찾아야 하고. 근데 또 금전적으로 좀 어려웠나 봐요. 근데 갈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비용을 마련해 줍니다. 모금해서 기금 모아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면회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하경 씨를 자극할 만한 질문은 하지 마세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다그치지도 않고 내 딸 환자니까 옆에서 잘 보살펴 주다가 같이 퇴원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호텔로 왔는데 모녀가 잠시 지내는데요. 하경아, 너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있니? 있지. 나 옷도 좀 사야 되고, 휴대폰도 좀 바꿀 때가 됐는데, 요즘 앞도 잘 안 보여. 눈이 나빠서, 나 렌즈 하나 맞출까? 어머니가 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사주고, 먹여주고 다 해줬어. 그리곤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하경아, 아이들 어디 있니? 뉴질랜드에 있어요. 딱 이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궁금하죠. 더 물어보고 싶은데, 뭐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누가 돌보는지, 왜 한국에 같이 오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속으로는 어디 시설에 있나 보다. 학교나 어디 기관에 맡겼나 보다. 어차피 난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뉴질랜드 돌아가면 이제 알아봐야겠다. 찾아야겠다 아이들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2022년 8월 9일에 어머니가 뉴질랜드로 돌아왔어요. 딸 두고서. 딱 이틀 뒤에 뉴스에서 오클랜드 파파토에토의 창고에서 어린아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시안계 9살 여자아이, 6살 남자아이. 사망한 지 4년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손주들이에요. 유나랑 민우. 그냥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아이들은요, 2018년 6월 27일에 수요일에 살해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 6월 26일에 화요일에 애들이 학교에 갔어요. 이날 마지막으로 간 거예요. 수요일에 아이들이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했거든요. 오전 10시 53분에 히어로 민우 아이디가 접속했고 오후 12시 7분에 프린세스 유나도 접속한 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게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민우가 사망했을 때 수요일이라고 적힌 속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아이들 의류 브랜드 보면 먼데이 투 썬데이 해가지고 요일별로 프린트된 속옷을 판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우야 오늘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적힌 속옷을 입자 이런 거죠. 근데 민우가
웬즈데이라고 적혀있는 속옷을 입었어요. 이건 꼭 수요일에 살이 됐다라고 무조건 볼 순 없지만 마침 또 마인크래프트 접속한 날도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의심스러운 거죠. 다음 날인 28일에 이하경은 세이프 스토리지 파파토에토의 지점 66번 유닛을 계약합니다. 한 달에 497달러, 하나로는 한 40만 원인데요.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29일, 30일 이 이틀 동안 여러 차례 창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창고엔 CCTV가 있거든요. 마치 이게 중요한 걸 넣고 다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뺐다가 넣었다가 또 확인하고. 또 트레이시라는 창고 직원이 이하경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왜냐면요, 창고 계약하고 나서 물건 다 넣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하경이 다시 온 거예요. 제가 이름을 바꿨는데요, 새로운 이름으로 창고 계약하고 싶어요. 요런 요청을 했어요. 이지은에서 이하경으로. 이런 일이 흔하지 않잖아요. 한 달 만에 이름이 바뀌었대. 그래서 트레이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 7월, 8, 9, 10월까지만 임대료를 내고 그대로 잠적.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 걸어놨거든요. 이거 다 승인 거절됩니다. 트레이시가 전화해도 안 받고 나중에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이러고 이메일 반송되고 결국에는 체납 처리된 거예요. 세이프 스토어는요,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물건 팔아버립니다. 직접 팔 수도 있고요, 경매에 넘길 수도 있고. 그래서 2019년 2월에 창고에 있던 물건 세이프 스토어의 소유가 됐어요. 당장 물건을 팔아도 됐지만 이때 또 코로나였거든요. 그래서 경매 열리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결국에는 4년 뒤인 2022년 8월에 아이들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5년 9월 9일에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거든요. 좀 늦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하경이 2022년도에는 처음 체포됐을 때 심리에서는 저 모르는데요? 저 무죄인데요? 몰라요. 완전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나옵니다. 죄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뭔가 인정하지 않는 듯한?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진짜 그래요. 아이들이 죽은 건 맞지만 제가 죽인 건 아니에요. 저는 정신적으로 붕괴되어 있었고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아이들 몸에서요, 그 노르트립틸린이라는 성분이 검출됐거든요. 이게 이하경이 처방받은 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이 뭐냐? 왜 애들이 이 약을 먹었냐? 추궁하니까 제가 그날 아이들에게 주스를 먹이긴 했는데요. 약을 탄 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죽었어요. 변호인은 이하경은 남편 사망 후에 극심한 우울증과 망상 증세를 겪으며 판단력이 흐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하경이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의사도 만났었죠. 또 뉴질랜드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정신병동에 입원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정신 해가닥해서 애들한테 뭔가 먹인 것 같기는 한데 나는 그게 주스였는데 아이들은 죽었다. 이거인 거죠. 전 정말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우울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결국에는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하경이 사건 당일부터요, 그 이후에 뭘 했는지 차근차근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이게 정말 쇼킹해요. 여기서부터 딱 이제 멘탈 잡고 들으세요. 정말 본인처럼 나 정신 이상이라 기억이 안 나요, 어딘가 홀린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치밀하게 계산적으로 준비한 범죄였을까요? 아이들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날 있죠. 6월 27일 수요일, 이하경은 마누카우 마이터 10이라는 큰 철물점으로 갑니다. 덕테이프랑 쓰레기 봉투를 구입했어요. 같은 날 이름 변경 신청서, 내무부인 DIA에 보내려고 우편 봉투를 구매했어요. 그 애들이 죽은 날 동시에 이름 바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배가 좀 고픈데 나 빵이나 먹을까? 빵집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또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은 거죠. 다음 날 28일 목요일에 이름 변경 신청서 우편 발송하고, 또 이름이 바뀌니까 운전면허 변경 신청까지 해야 돼요. 그것도 마치고요, 가방을 사러 갑니다. 여행 가방. 한 42만 원 주고 장만을 했어요. 그 다음
세이프 스토어에 가서 창고 계약을 한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땐 마누카우 마이터 10에 다시 가서 비닐봉지 대량과 자물쇠, 바퀴 달린 쓰레기통을 샀어요. 이건 살인에 자주 등장하는 준비물이죠. 29일 금요일 이날 이하경 행적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 잊으면 안 돼요. 이하경은 본인 입으로 제가 미쳐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하경은요. 주유소에 갔어요. 차에 기름을 넣었어. 그리고 복권을 사요. 로또 트리플 딥이라는 로또예요, 로또. 복권을 왜 샀을까? 나의 미래가 걱정이 됐나? 복권 하나 들고 이번 주 당첨될까? 안 될까?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올버니에 있는 불가리 헤어 살롱에 갑니다. 하나로 20만 원짜리 눈썹 문신, 20만 원짜리 반영구 아이라이너, 32만 원 추가로 더 내고 헤어라인 문신을 합니다. 헤어라인까지. 어떻게 관상을 바꾸려고 했나? 그리고 며칠 뒤에요. 또 미용실에 가서 그러니까 아이들 죽이고 나서 지금 미용실에 가서 72만 원 플렉스 한 거예요. 6월 30일 토요일에 다시 세이프 스토어에 가요. 수사팀은 이날을 시신 6.21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날 마지막으로 CCTV에 찍혔고 한동안 창고에 안 왔어요. 그 뒤에 이하경은 내 이름 언제 바뀌지? 빨리 바뀌어야 하는데 언제 바뀌나 기다리고 있다가 또다시 불가리 헤어살롱으로 갑니다. 13만 원 정도 냈는데요. 아마 미용실 원장님이 염색을 한 것 같다. 금액을 보니까 염색이네. 이렇게 진술을 해요. 이름 변경은 한 4주 정도 걸렸어요. 이하경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바로 세이프 창고에 가서 변경된 이름으로 새로운 계약을 했고요. 또 새로운 아이디로 사용하는 면허증, 운전면허 새로 발급받고 여권도 새로 발급받고 7월 29일에 살인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한국으로 출국합니다. 비즈니스 타고. 돈은 야무지게 잘 써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성이 왜 자기 이름, 본명, 이지은이라는 이름을 감추고 싶었을까? 이지은이 창고를 빌렸네? 그럼 거기 뭐가 있을까? 추적당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미용실에서 거의 80만 원 가까이 썼는데 이게 남편을 잃고 미쳐서 아이를 살해한 엄마의 모습이에요. 아니 평소에는 다 같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나 죽을 거야. 로또 사고. 이번 당첨금이 얼마지? 나 죽을 거야. 우리 아이들 다 같이 죽을 거야. 미용실 가서 반영구하고. 약간 삐뚤한 것 같은데 언니 이거 다시 AS 되죠? 아니 이게 지금 미쳐가지고 아이를 살해한 엄마의 마음이냐고. 과거를 감추고 싶어서 미친 듯. 우울증 아니에요. 어떤 우울증 사람이 저런 행동을. 우울증 아니에요. 아니 지금 너무 플렉스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남편 보험금 가지고. 비즈니스 타고. 한국에 들어온 이 씨는 일을 안 했던 것으로 보여요. 남편 보험금이 한 1, 2억 있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창고 비용은 몇 달만 내고 더 이상 안 내고 카드 다 해지하고 나는 뉴질랜드의 이지은이 아니야. 나는 한국 사는 이하경이야. 그러다 2021년에 데이팅 앱에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웬걸? 남자가 너무 이상해. 폭력적이야. 본인 말로 그런 거예요. 본인 말로는 스토킹까지 당했고요. 자기를 죽일까봐 걱정될 정도였대요. 우울증이 오면 무기력 그 자체임. 무기력, 이 사람에게서 난 무기력은 안 보여요. 너무 기력이 넘쳐. 저는 헤어살롱 가서 이런 거 받는 것도 좀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잘 다니잖아.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가 아무튼 이상했대. 그래서 우울증이 더 심해졌고 불안, 발작, 살자 충동까지 느끼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 와중에 엄마랑 연락이 닿았죠. 그 즈음에 아이들 시신이 발견됐고 이때 체포됐을 때 이하경 한 말 기억나죠? 누가 아이들을 살해했는지 알아요. 하지만 말할 수 없어요. 전 무죄예요. 뻔뻔했습니다. 재판 때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주스는 먹였는데 제가 그때 미쳐 있었어요. 결국엔 본인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을 위한 거짓말이에요? 사실 이하경이 발언을 별로 안 해요. 변호사들이 발언을 하고 그나마 좀 발언을 한 게 정신과 의사랑 상담을 하거든요. 면담을 하거든요. 그때 좀 말을 하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기사에도 어떤 다큐 뉴스에도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정신과 전문의 이벳 켈리 박사가 이하경과 여러 차례 면담을 하는데요. 이하경은 제가 아이들 죽이고요. 저도 따라 죽으려고 했어요. 그게 도덕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름 바꾼 건요, 저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우고 싶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요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건 법정에서 발언한 게 아니에요. 정신과 닥터랑 면담하면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또 이 발언을 자백이라고 보일 수는 없다고 해요. 참 어렵죠. 닥터 역할은 뭐냐면, 이하경이 정말 미쳤냐, 안 미쳤냐, 사건 당시에 그걸 판단을 하는 역할이지 수사관이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한테는 이렇게 다 얘기를 했대요. 내가 죽였다고. 뉴질랜드 형법에는요,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인의 행위의 본질을 이해 못했거나 도덕적으로 그게 틀린 일이라는 걸 몰랐을 때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 인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속 변호인은 이거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하경은 심신상실 상태였다. 근데 켈리 박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그녀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건 믿지만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일이 잘못된 일이다 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 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봤을 땐 당연하죠. 이하경 범행 직후 행동을 봐요. 절제 이게 심신미약이라고? 아이 살해하고 이름 바꾸고 미용실 가고 면허증 여권 새로 싹 발급받아가지고 창고 계약하고 한국으로 도주했다? 이렇게 치밀할 수 있어요?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검찰은요, 계획범죄다, 증거를 제시합니다. 근데 이 증거를 듣고 나서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하경이 개명 신청서 있죠. 그 우편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그 봉투를 미리 샀단 말이에요, 전날. 근데 그 봉투 샀던 시간을 보니까 아이들이 사망한 그날 오전이에요. 그 아이들 게임한 시간보다 이전이야. 그럼 애들 죽기 전에 봉투를 산 거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계획 범죄다. 혼자 머릿속으로 구상했겠죠. 애들 죽이면 동시에 이름을 바꿔야 하는데, 그러면 보자, 봉투가 집에 정부기관에 보낼 땐 봉투에 좋은 거 사야 되는데 미리 사둘까? 어딜 봐서 이 사람이 심신미약이에요. 또 검찰은 그동안 이하경이 가족들, 또 수사팀, 의사한테 했던 거짓말 이런 거 지적하면서 당연히 유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변호인 측은 끝까지 이하경은 평생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1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3번이나 사회자 시도했습니다. 남편 사망하고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하경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이들을 살해하고 본인도 죽는 것이다 라고 느끼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무죄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게 이하경뿐인가? 남편하고 살다가 헤어지는 게 사별하는 게 이하경뿐인가? 2025년 9월 23일 배심원단은 3시간 반 동안 심의 끝에요, 이하경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11월에 나올 예정인데요. 뉴질랜드도 약간 영연방 국가들이 좀 그렇죠. 형량이 세지 않아요. 근데 살인죄는 무기징역이 원칙이거든요. 여러분,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한 형벌이에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추정을 하냐. 피해자들이 너무 어린 아이들이다. 이 점을 감안해서 세게 주는 게 한 20년 뒤에 가석방 신청 가능한 무기징역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볍죠. 너무 가볍죠. 아이들이 살았더라면 누렸을 수많은 날들에 비하면 너무 짧고 가벼워요. 아무리 엄마라 해도요, 아이들의 목숨을 가져갈 권리는 없어요. 아이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엄마 아빠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그렇게 아빠를 잘 따르던 아이들이었는데, 아빠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마지막 인사도 못했어요. 원망을 하려면 아이들이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이, 여러분, 유나가 9살이고 민우가 6살이에요. 만으로 나이거든요. 몰랐을까?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아빠는 왜 집에 안 오지? 그 이상함을 눈치 못 챘을까요? 왜 부모가 이렇게 막 사회자 소동까지 벌이고 고통스러워하면 자식에게 다 전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하경이 그랬대요. 어느 순간부터 유나가 아빠를 안 찾더라? 아빠에 대해서 묻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눈치를 챈 거지. 아, 내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어야 하는구나. 너무 슬프지 않아요? 아빠 보고 싶은데, 그래, 얘기하면 안 돼. 야, 민우야, 조용히 해. 아빠 보고 싶다고 하면 안 돼. 알았지? 유나가 아빠를 안 찾으니까 이하경이 그게 또 불안하더래. 애들이 눈치챈 거야? 어떡해. 뭐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게 과연 아이들을 위한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이하경의 욕심이었을까요? 그리고 조금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하경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 내가 너무 아끼던 남편도 갑자기 7개월 만에 젊은 나이에 떠났어요. 슬프겠죠. 그 고통은 상상도 못하겠죠. 그런데요, 제가 아는 분은요, 배우자를 정말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딱 유나만 할 때, 아들이 유나만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핏줄이 있으니까 아이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 그게 다행이야. 정말 슬프고 미래가 막막한데 그래도 내가 아이들 때문에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엄마의 마음이구나. 참 언니 남편 정말 보고 싶겠다.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다들 그게 정상이죠. 맞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인데 본인 손으로 죽이고 가방에 담아서 그 어두운 창고에 4년 동안 방치하고 본인은 한국 가서 데이팅 앱 해서 남자 만나고 이게 가능하다고? 아이들이 정말 안타깝고요. 이 게임 마인크래프트 RNG처럼 아이들이 모여있는 하늘나라에서는 프린세스 유나 또 히어로 민우가 돼서 둘이 잘 지내고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예요.